코로나 시대의 스마트 관광 사례를 발표하게 될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스마트관광 구철모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원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널 오브 스마트 투어리즘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스마트 관광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저는 2015년 스마트 투어리즘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스마트 투어리즘 에코시스템, 스마트 투어리즘 시티라는 연구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5가지로 첫 번째 팬데믹 상황에서의 관광업, 두 번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스마트 기술과 스마트 관광, 세 번째 스마트 관광 사례, 네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애플리케이션과 프로세스 변화 사례,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환경에서의 여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팬데믹 상황에서의 관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2020년은 세계 관광업의 역사상 최악의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19년에 급속하게 발전하던 관광산업은 2020년 급전직하에 이루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 전 세계 지도를 보시게 되면 북미나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현황으로는 한국인, 외국인 관광객이 100%의 1로 줄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자리가 12만 개나 감소되었습니다. 도소매업은 6만 9천 명이 줄었고 숙박 서비스업은 2만 8천 개가 줄어들었고 음식 주점도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2021년 여행 트렌드 키워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안전한 여행 촉구, 안전한 여행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힐링 여행 추구를 한다는 점이고요. 따라서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끼리 떠나는 소소한 여행이 트렌드입니다. 국내의 다양한 여행지를 다니고 색다른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새로운 여행 형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차박, 랜선 여행, 한 달 살기, 호텔 재택 등에 관련된 키워드들입니다. 현재 여행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는 존재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현황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스마트 기술과 스마트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술과 인간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인간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게 확대됩니다. 처음에 불이 도구로 사용됐고요. 지금은 컴퓨터라는 도구로 인간은 지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을 확대하고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고된 일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의 보편화로 인하여 현재 사람들은 개인용 컴퓨터를 넘어서 여러 사람당 또는 한 사람당 여러 개의 스마트 기기를 소유 또는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술 파급력에 의해서 관광에도 ICT가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은 자동화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의성을 확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관광 문화적 변화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스마트 기술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2000년대 인터넷이 우리 전 세계에 등장하였을 때 새로운 화두는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The world is flat이라는 단어였고요.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학자는 IT 기술이 세계의 역사적, 지리학적 분리가 점점 무관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1.0 시대였고요. 그때는 국가와 정부가 인프라스트럭처를 깔고 브로드밴드를 확대하는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국가 정부에 의한 세계화가 실행되었고요. 2007년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기업에 의한 세계화가 진행되었고 현재 세계화 3.0은 개인이 주도하는 세계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가 얼마나 상호적으로 얽혀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프리드먼은 코로나로 인해 탈세계화가 진행 중인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세계화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개인 간의 세계화가 더 급속하게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상 강의, 온라인 컨퍼런스, 랜선 여행 등 코로나 이후의 세계화는
기술이 깊게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에 창조적 파괴의 시기가 더 찾아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의 화두는 1990년대 중반에 나왔지만 실현화된 것은 현재 2021년의 시기입니다. 인간의 필요성과 기술의 발전이 접합하여 새로운 세계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화를 통해 기술의 결합은 하이테크와 하이터치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1980년대 PC, 퍼스널 컴퓨터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하이테크와 하이터치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였습니다. 인간의 요소를 포함하는 기술에 대한 의식적, 포괄적 개념입니다. 즉, 사회와 우리의 삶에서 기술이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가치를 더욱 의식적으로 기술이 확대할 것이라고는 점입니다. 하이테크란 무엇인가? 하이테크가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술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테크의 기술은 기술이나 진보나 혁신을 일컫고 있지만 저희 인간은 자연, 인간의 본성, 종교, 예술과 관련된 하이터치의 고감도 감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대는 다시 1980년대의 하이테크, 하이터치가 더 확대되고 고도화된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랍니다. 하이터치의 시간의 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이테크는 시간 속에 느끼는 압박감과 피로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의 하이터치를 갈망한다는 점입니다. 여행은 바로 그 하이터치의 시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행에서의 하이테크, 하이터치는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여행이든 어드벤처 여행을 일반인도 가능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R, Augmented Reality의 증강현실과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 문화유산과 결합되어 새로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테크로 인하여 직장과 일상에서의 편리함과 시간이 절약되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이란 강박관념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유와 안도의 고요가 사라지며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하이테크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이터치의 시간을 갈망하여 미니멀리즘을 경험하고 싶고 일상을 단순화하고 싶고 여행을 통해서 일상을 탈출해서 인간의 본성의 고유성을 찾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고도의 결합은 지금 시점에 가장 필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 번째 영역의 스마트 관광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관광지 세 곳을 꼽자면 서울, 제주, 부산입니다. 제주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같은 경우는 가장 성공적인 스마트 관광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도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선정하였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관광산업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광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및 스마트 관광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디지털 뉴딜 스마트 관광과 결합된 새로운 위기 극복 방안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 관광을 빅데이터 활용 제주 관광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형 뉴딜, 디지털 뉴딜의 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생의 가치로 청정을 품은 안전한 관광도시 제주를 기치로 걸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의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의 서비스 고도화는 제주도민에게는 창업과 업종 전환, 마케팅에 대한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있으며 개별 관광객에게는 기후, 계절, 연령 및 빅데이터를 기초해 관광 추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제주관광공사가 가열차게 제시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 서비스 플랫폼을 보시게 되면 비짓제주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현재 SK텔레콤의 기지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관광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실시간 관광지 혼합도 분석을 통하여 제주도의 유동인구 분포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성별, 연령별 지역 분포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관광객과 자신과 비슷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주관광공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플랫폼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국내 관광지의 대표적인 목적지로 볼 수 있다면 현재 중국의 같은 경우는 현재 스마트 관광의 발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11년 중국의 국가관광국은 중국의 현대 서비스의 정보화 코스로 제시하며 10년을 투자하겠다고 하며 본격적으로 스마트 관광 도입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중국 국가여행국은 스마트 관광 발전 촉진에 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고요. 전국의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스마트 관광지로 탈바꿈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2020년 말 중국 문화여행부는 인터넷과 여행의 심화, 경험을 결합한 관광업의 고품질 콘텐츠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스마트 관광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 발전 가속화를 위한 단계별 행동으로는 스마트 관광지의 건설 속도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 플랫폼 구축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하여 관광 라이브 방송, 전시 등의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를 통하여 체험형 관광 모델로 새롭게 혁신적인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문화관광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는 시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안과 베이징에서는 중국 문화관광의 대표적인 사례로 진시황릉의 병마용의 실감 체험관을 설치하여 콘셉트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병마용을 AR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운영 관리를 스마트화하여 스마트 기술을 관광지의 운영과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AI를 통하여 최적의 대응을 통한 방안 도출을 하고 관광지의 운영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빠르게 정확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첫 번째 디지털 관광 플랫폼은 윈난 여행을 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고궁박물관을 통해서 텐센트와 협력하여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한 19세기 제물포 구현이라는 국내 첫 번째 스마트 관광 도시인 인천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국비 35억과 지방비 35억 1대1로 매칭하여 70억을 투자하여 계양장 일대 제물포를 실시간 지도 기반의 관광정보 서비스, 통합 예약 결제 패스를 통해 모바일로 하나로 관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광 환경을 구축하여 스마트한 19세기 제물포를 만들어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플랫폼의 구현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인천의 여행 플랫폼인 인천이지의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스마트 관광 도시의 문제점이 약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의 홍보의 부재가 있다는 점입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의 부재가 아쉽다는 점입니다. 또한 와이파이의 조언이 부재하다. 인천 스마트 관광 도시는 모바일 인터넷 기반입니다. 따라서 스마트 관광 체험을 위해서 여행 전 과정에 인터넷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사업 대상 지구인 중구, 계양장인 북성동, 신포동의 공공 와이파이의 연결성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이지를 활용한 외래 관광객 편의시설도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영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애플리케이션의 프로세스 변화 혁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spitality Technology, Travel Technology로 일컬어지는 Hospitality 1.0, Hospitality 2.0, Hospitality 3.0은
전체적으로 호텔과 서비스에 관련된 산업 분야입니다. 1943년 처음으로 중앙 컴퓨터인 메인프레임이 전 세계에 도입되었고요. 1994년에 첫 호텔 웹사이트가 개발이 되었고 2007년에는 아이폰을 통해서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대 산업에도 기술에 대한 적응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닥쳤을 때 관광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광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신뢰와 자신감을 높이는 기술의 필요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신뢰와 자신감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술과 관광에 접목이 필요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기술의 변화가 꼭 제시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are2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C2는 클린과 컨택트레스, 결국은 청정과 비대면, 그 다음에 보안이나 안정성,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컨텐츠, 그 다음에 사람과 공유하는 감정의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C2로 대변되는 컨택트레스와 클린, 어슈어런스라는 보장, 새로운 재발견, 그리고 사람들 간의 공감의 유기적인 연결이 스마트 관광 기술에 꼭 접목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시대의 관광 애플리케이션의 프로세스 변화 사례의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숙박과 액티비티입니다. 숙박의 경우는 지금 액티비티의 경우는 클록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유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코로나19에 맞춘 관광객의 심리에 겨냥한 서비스를 추가하여 예를 들면 진에어와 협업을 통해서 비행체험의 이벤트를 진행한다든지 홍콩의 여행길이 열렸을 때 가능한 얼리버드 항공권을 판매한다든지 해외여행 상품이 아닌 국내 여행 상품에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광객의 안전 및 청결에 집중적인 서비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숙박의 경우는 여기어때의 비즈니스 플랫폼의 경우 청결 인증 숙박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사례로는 에어비앤비가 대대적으로 에어비앤비가 그가 모아왔던 데이터를 통해서 관광객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People can travel anytime, people are traveling everywhere, people are staying longer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제공하고 있고 나는 플렉서블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청결의 기준을 제시하여 방역과 위생 관련된 수칙을 통해 관광객의 안전한 관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위의 애플리케이션에 모두 관광객의 안전과 청결에 신경 쓰고 있으며 관광객의 심리를 공감하고 이를 위한 기능 및 서비스를 보완하여 추가함으로써 관광객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코레일 토크라는 사례를 보시게 되면 코레일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과 연동하여 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좌석을 실시하여 이용객이 많을 경우 입석을 발매 중지함으로써 기차 내 승객을 줄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체크인 using our handy mobile 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예약부터 체크인까지 해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이용객은 비대면 비접촉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애플리케이션의 메인창 상단 부분에 코로나19와 관련된 공지를 계속해서 띄움으로써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청결한 신경 써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 비서비스 접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고 이를 통한 안전과 청결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자,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자연 중심의 관광지를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비행기가 뜨지 못함으로써 해외를 갈 수 없다는 게
사실이고, 또한 전 세계가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를 갈 수가 없습니다. 국내 관광의 활성화가 당일권, 생활권 중심의 관광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광 정보의 민감성이 확대되어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에 활용해서 진정성 있고 삶의 질이 우선시되는 관광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관광을 추구하고 지역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어떻게 기술을 통해서 소개하고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가 커다란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행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오프라인의 관광 사업이 축소되고 OTA 중심의 스마트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족 위주의 개별 관광객이 추구되고 있으며 일반 여행사의 대면보다는 온라인 서비스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개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통해서 주문하고 서빙받고 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관광의 기술,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관광공사도 이와 발맞추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개발과 향후 전망이라는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환경에서의 여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요즘 뜨고 있는 키워드가 랜선 여행입니다. 랜선이라는 건 사실 인터넷의 랜 케이블이나 랜 카드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란 뜻인데요. 온라인 플랫폼, 특히 유튜브와 줌을 활용해서 가상 여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상 여행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여행 욕구를 간접적으로 해소시키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마이 리얼 트립의 랜선 투어를 보게 되면 스페인의 피카소 미술관이라든지 오사카 이와 같은 곳, 현지 가이드가 실제 관광지를 이동하면서 참여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단돈 10,000원이면 랜선 관광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렇게 별표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광 가이드의 품질도 보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랜선 투어에 뛰어들고 있고요. 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도시의 모습과 현지 라디오 방송이 결합된 드라이브 앤 리슨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에어비앤비는 현지 온라인 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랜선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여행 동행성이나 여행 관련 이미지를 통해서 여행 욕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TV나 라디오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관광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관광 행동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하여 소셜미디어와 랜선 여행 같은 것들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여행 경험의 실제 여행 경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 여부를 살펴보시면 매우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여행 욕구를 자극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행도 풍경 위주의 동영상에서 실제로 경험 위주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 해소 방법으로 디지털 여행 경험이 실제 여행 경험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리는 내다보고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랜선 여행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실제 관광의 안전한 대체제로서 VR 관광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위험하다고 느낄수록 자기 보호 행동이 더 많아지고 실제로 관광지 방문을 의도하고 있다. VR에 대한 콘텐츠가 결국은 실제 관광 의도를 이끌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나 국내에 대한 욕구는 현재 Memorable Tourism Experience라는 기억에 남는 과거 경험, SNS 사진, 과거의 추억, 노스텔지아가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구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고 이와 같은 욕구는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랜선 여행이라는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행에 대한 욕구 충족은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19로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와 같은 키워드가 바로 보복 소비에서 나온 리벤지 컨셈션이 관광의 컨텍스트에 연결됐을 때 보복, 리벤지 트래블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코로나19와 보복 관광의 여행 산업에서 발생하는 보복 소비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단계의 패닉이 왔고요. 작년을 통해서 올해 2단계의 코로나19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게 이제 서서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일상이 곧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경제 회복기에 곧 코로나 종식 이후에 등장할 것이고 이때 우리는 보복 소비가 발생할 것이라 라고 예상하고 유추하고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복 관광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발생할 것이냐를 보면 기존의 연구, 타 분야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생각이나 욕구가 억눌렸을 때 억눌리면 눌릴수록 더 크게 보복이 일어난다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다니엘 웨그너의 1987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를 들면 A 그룹에게는 흰곰이라고 생각하라라고 지시했고 B 그룹에게는 흰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그룹에게 흰곰이 떠오를 때마다 종을 치라고 지시를 했더니 종을 친 횟수가 더 많은 그룹은 흰곰을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B 그룹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흰곰 또는 백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곰 효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행동이 바로 우리는 보복 관광이라는 행동, 관광 행동을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림 1에서 2주차 때 담배 생각을 억제했던 서프레션 그룹에게 3주차에 더 많은 담배를 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주차에는 서프레션을 가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강압을 넣게 되는데 3주차에 가면 이게 더 보복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죠. 담배를 끊게 하려고 하면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게 효과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림 2의 같은 경우는 초콜릿이 생각했던 서프레션 그룹이 이후에 초콜릿을 더 많이 먹게 된다는 실험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서프레션 그룹이 컨트롤 그룹이 있고 서프레션 그룹이 더 많은 초콜릿을 먹는다. 결국은 리스트레이너, 이전에 초콜릿을 먹는 것도 억제했던 그룹과 non 리스트레이너, 이전에 초콜릿 먹는 것을 억제하지 않았던 그룹보다 더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욕구 억압은 단순한 정신적인 반등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반등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미 밝혀졌고요. 따라서 저희는 관광 욕구도 코로나로 인해서 억압되어 있다는 부분이 곧 보복 관광으로 이어질 거다. 이는 곧 관광에서의 백곰 효과로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사례로 보면 여행은 사실 현재 대안이 부재되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제주도 정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보복 소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명품을 봐도 대안이 부재합니다. 보복 소비가 발생 중이고요. 그러나 영화관 같은 경우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복 소비가 발생이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는 넷플릭스로 많은 영화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은 명품과 같이 대안이 없다. 따라서 백곰 효과가 보복 소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명품은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화관은 여전히 관객 수가 74%나 감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보복 관광에 예측한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광 회복세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고요. 중국 소비자는 이미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되고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보복 관광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연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명한 뉴스페이퍼들인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에서도 보복 관광의 현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Revenge travel is the phenomenon that could bring back tourism with a bang 이라는 수입니다. 이거는 크게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2020년 7월에 기관 연구고요. Recreational vehicle, 렌탈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월드에서도 보복 관광이 2021년에 점진적으로 회복을 이끌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유고요. 소비 심리가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크게 5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현황을 짚어보았고요. 코로나19 상황에 기술의 역할, 기술이 도구로서 어떻게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비롯한 창의적인 컨텐츠와 기술의 자동화가 관광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고요. 보복 관광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말로만 보복 관광이 아니라 타 분야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아서 보복 관광이 인간의 심리에서 내재되어 있고 보복 관광이 곧 관광 산업에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리는 유추하고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광 산업은 또한 관광 사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도 이와 같은 일을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관광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결합된 하나의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며 도구의 확장이며 인간의 본성을 실현시켜주고 있는 관광의 본질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 주신 구철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좀 드릴 텐데요. 이 스마트 관광 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각 도시에서 준비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간단하게 2가지를 꼭 짚고 싶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는 문화관광체육부가 가설하게 새로운 스마트 투어리즘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거주민이 살고 있는, 레지던트가 살고 있는 곳에 관광객이 관광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공존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할 수 있는 장소에 스마트 투어리즘이라는 자동화와 창의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거주민들이 관광객에게 사실은 방해가 되면 안 되고 관광객인 거주민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화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관광 도시는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관광이라는 것은 사실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관광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농촌이나 어촌 또는 또 행정안전부, 국토부, 정보통신부 모든 분야가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기술 표준과 유저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주민이 서울에 있는 거주민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관광객으로 바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마트 관광 도시도 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터랙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 표준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도 스마트 관광 도시에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미 기술의 기준 표준화로 되고 있는 구글 지도라든지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모든 세계적인 표준 기술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2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관광을 기술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관광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돼 있는 거고 인간의 희노, 애락, 애오, 욕이라는 즐거운 감정을 경험하기 하고 소비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관광 도시는 볼 것과 먹을 것이 충분히 관광객에게 만족감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마트 관광 도시는 그 지역의 독특한 고유성과 특이성 그리고 콘텐츠를 확보해야 되고 그에 필요한 촉진 요인으로서 스마트 관광 기술이 접합돼서 관광객들이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 관광 도시는 고유성이 중요하고 2번째는 기술 표준화와 기술 표준화를 이룰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인천이나 제주처럼 그 국내에도 현재 이 대표적인 스마트 관광 시범 도시가 있는데요. 이 추후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관광 도시로서 안정화가 된 이후에도 이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오늘 굉장히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영어로 코인시던스라고 할 텐데, 오늘 제2의 스마트 관광 도시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제2의 스마트 관광 도시로 수원의 화성을 선정하였고요. 저도 수원의 화성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 관광 도시는 사실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경험한 관광객이 수원에 갔을 때도 똑같은 기능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표준이 제시돼야 되고요. 수원의 지자체에서 쓰이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 관광 도시와 공유하고 소통돼야 됩니다. 이 말은 인천의 스마트 관광 도시든 수원의 스마트 관광 도시든 부산의 스마트 관광 도시든 제주도의 스마트 관광 도시든 모든 관광객이 한 번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 관광 도시를 운영하는 것은 곧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역량이 스마트 관광 도시를 성공시키느냐 못하느냐의 관건입니다. 지자체의 역량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광을 가는 걸 살펴보십시오. 저희는 사실 관광을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물리적으로 한 번 갔다 온 피지컬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거지만 사람들은 좀 있다 또 갑니다. 갔던 데도 또 가고 또 다른 데를 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관광은 인간에게 새로운 멘탈 스테이터스를 주기 때문에 관광을 한 번 갔다 오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관광을 한 번 갔다 오게 되면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나 정신적인 상태가 변하게 되고 힐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광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볼 것과 마음에서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아주 멋있는 그런 컨텐츠를 고유성을 계속해서 개발하거나 유지하거나 사람의 감정을 터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해서 사람이 손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 관광 기술이 사람의 감정선을 어떻게 터치해주고 유지시켜주고 사람들에게 공유시켜줄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발표를 들으니까요,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물리적으로 또 이렇게 감정적인, 감성적인 스마트 관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발표에 수고해주신 경희대학교 스마트 관광연구소의 구철모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